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게 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괜히 커피 한 잔 해야 정신이 드는 것 같고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자극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는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위암 위험을 14배나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아니, 커피 한 잔 마신 것뿐인데 싶으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공복 커피의 습관이 몸속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위험한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커피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실제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시도 소개해드리고 그에 맞는 바람직한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쭉 들어보세요. 들으시다 보면 아마 이거 내 얘기다 하고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째, 왜 공복 커피가 위험한 걸까? 공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위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는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게 돼요. 커피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위벽을 강하게 자극하게 되는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면 점점 위가 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출근길에 급하다고 아침도 안 먹고 커피만 들고 나가는 경우가 꽤 많죠. 또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에 일부러 아무것도 안 먹고 블랙커피로 포만감을 채우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 하는 걸 루틴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위가 텅 빈 상태에서 산 성분이 확 들어가면 위벽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법은 뭐냐면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뭔가를 먼저 드신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바나나 하나, 삶은 달걀 하나, 심지어 미숫가루 한 잔이라도 먼저 위를 보호해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커피는 덜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둘째, 위산 과다 분비가 주는 영향. 커피가 나쁘다기보다는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점이 문제예요. 위산은 원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하게 분비되면 위벽을 녹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도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커피가 들어오면 위산이 더 늘어나면서 위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게 돼요. 속쓰림을 자주 느끼면서도 아침마다 공복에 커피부터 찾는 사람들이 꽤 많고 위산 역류로 밤잠 설치는 사람들도 있는데도 그 다음 날 또 커피부터 마시는 경우가 있죠. 특히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처럼 진한 커피를 공복에 두세 잔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정말 위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타이밍을 바꾸시는 게 중요해요. 제일 좋은 건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위를 먼저 깨워주고 아침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간식을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위산 분비가 완화되면서 커피의 자극이 훨씬 덜하거든요. 셋째, 카페인 의존성은 신체 신호를 무시하게 만든다. 사실 커피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카페인 중독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정신 좀 깨려고 한 잔 마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커피 없이는 아예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침에 꼭 커피를 마셔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느끼고 안 마시면 뭔가 불안하고 집중도 잘 안 되는 느낌. 이것도 이미 카페인 의존이 시작된 상태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피곤하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커피를 찾게 되고 한 잔으로는 부족해서 두 잔, 세 잔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도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 지금은 쉬어야 해, 지금은 에너지가 부족해라는 소리를 무시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피로감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카페인은 적당히 필요할 때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200mg에서 300mg 정도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커피 말고도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문 열고 햇빛 좀 쬐고 심호흡이나 명상으로 몸을 깨우는 것도 충분히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넷째, 위 건강에 좋은 음료는 무엇일까? 커피를 대신할 음료를 찾는 게 중요한데 사실 위 건강을 생각하면 커피가 아닌 다른 음료들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 외에도 허브티나 녹차도 위에 부담을 덜 주는 음료들이죠. 특히 녹차는 카페인도 들어있지만 커피보다는 부드럽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민트차나 캐모마일차 같은 허브차도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커피를 자주 마셨다면 이런 음료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물은 물론 위가 자극을 덜 받도록 미지근한 물로 먼저 시작해보세요. 위가 덜 자극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다섯째, 커피의 부작용은 어디까지? 커피의 부작용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건 속쓰림, 위염 혹은 위산 역류 정도죠. 하지만 그 외에도 커피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신경계를 자극해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음날 피로감이 더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특히 카페인은 일시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럴 때는 커피 대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잠이 안 오거나 자꾸 불안한 기분이 든다면 카페인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그 외에도 커피를 마시면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부작용을 피하려면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식사 후에 조금씩 마시는 게 안전하죠. 여섯째, 커피의 건강한 섭취량은 얼마일까? 커피의 건강한 섭취량에 대한 논의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하루 커피 섭취량은 3잔 이하예요. 하루 3잔은 카페인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커피의 좋은 점은 누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 2잔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4잔까지 마셔야 에너지가 유지될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마시더라도 규칙적으로 마시되 아침을 포함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마시는 게 좋아요.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에 맞춰 식사 후 조금 여유를 두고 마시면 위장의 부담도 줄어들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일곱째,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기는 이 점은? 커피를 끊어보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커피를 안 마시는 것도 건강에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잠의 질이에요. 커피를 끊고 나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카페인이 중독되면 수면 패턴이 깨지기 쉬운데 커피를 줄이거나 끊으면 점차 자연스럽게 잠이 깊어지고 피로가 덜 쌓여요. 또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커피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줄이면 피부 상태가 좋아질 수 있죠. 무엇보다 체내의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불안감이나 긴장감도 줄어드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물, 차, 혹은 다른 음료로 기분을 전환하면서도 커피 없이도 충분히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여덟째, 위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 식사 습관을 바로잡는 거예요. 아침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식사 후에 잠시라도 앉아서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식사는 꼭 규칙적으로 양을 적당히 해서 위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해요. 또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하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물론 커피는 식사 후에 즐기도록 하고 커피가 아니라 다른 음료를 즐기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아홉째, 커피 대신 할 수 있는 좋은 대체 음료는? 커피 대신에 다른 음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허브차나 녹차, 그리고 심지어 과일 주스 같은 것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좋은 대체 음료들이에요. 특히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지만 커피보다는 자극이 덜하고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도 많아요. 또 민트차나 캐모마일차 같은 허브차는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 대신 이런 음료들을 챙겨 마시면 훨씬 건강에 이롭죠. 차가운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가 위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열째, 커피를 즐길 때 지켜야 할 건강한 원칙. 커피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 커피는 꼭 식사 후에 마셔야 해요.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이 크니까요. 둘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하루에 23잔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셋째, 커피를 마실 때는 물도 충분히 함께 마셔서 수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커피의 종류를 바꿔가며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진한 에스프레소보다는 아메리카노나 라떼처럼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커피로 즐기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공복 커피의 위험성과 그 대처 방법,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에 큰 자극이 가고 그것이 반복되면 위염, 위장 질환, 심지어 위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알고 커피를 즐길 수 있다면 위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고 적당한 양을 마시며 물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위는 많이 보호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